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텐션과 타코트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한창 인기를 끌어가지고, 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느끼는 기분이 어떠냐면은, 그 마라톤의 한 중간 정도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처음에는 막 힘차게 막 달려가다가, 이제 좀 처진 사람 생기고,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한 절반 정도 돌아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힘을 내서 가야 될 그런 시기 같습니다. 어텐션과 타코트론인데, 어텐션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 아시죠? 그래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체험할 때 보면은, DNN, Deep Neural Network에서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다가, CNN, RNN, 이런 게 나와가지고, CNN과 RNN이 나와가지고 또 인공지능이 한번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텐션이 나와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또 하나의 또 점프를 하는, 그런 계기, 또 인공지능을 또,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두고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타코트론은 이제 웨이브넷에서 이제 좀 발전된 건데, 음성을 하다 보니까, 타코트론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뭐 했냐면은, 돌이켜보면은, 처음에 이제 오토인코더를 하다가, 뭐, 이게 뭐, 잘 안 되니까 VA로 왔단 말이에요. 뭐, VA로 왔는데, VA가 좀, 이게 좀, VA가 좀 불안정한 시기다. 뭐, 그래서 겐으로 왔는데, 겐이 이게 좀 뭐, 언스테이블한 건 있지만 아주 재밌는 그,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두 개가 있어가 듀얼 네트워크로 새로운 장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게 뭔가 아마 스타일겐을 공부하면서 이미지에 대해서 좀 뭐 접해봤다,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이미지는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는 음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 도대체 음성은 또 뭐 어떤 학문들이 있는가? 음성은 또 어떤 또 이론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쭉 다 훑어봐야 되니까. 급히 훑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서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게 타코트론이다. 타코트론하고 이제 공부를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어텐션을 더하기 전에, 얼라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 아시죠? 뭐 조정하다, 정렬하다, 총을 쏠 때 이렇게 총구를 0점 조정하는 얼라인 하는 거고, 힐 밸런스, 자동차 힐 밸런스, 자동차 힐이 밸런스가 맞으면 막 비틀비틀 가고, 힐 얼라인먼트, 이것도 자동차 바퀴가 잘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힐 얼라인먼트 언제 많이 하냐면, 접촉사고 나면은 차 바퀴가 약간 비틀리면 핸들이 자꾸 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얼라인먼트가 맞는 거예요. 그 얼라인먼트 이거 그림 보면은 my self interest 나의 관심사와 당신의 감사를 좀 얼라인한다. How do we align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human value? 그 인공지능과 그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얼라인 조절할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음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처음에 분류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분류하는 문제, 예측하는 문제, 뭐, 이런 것, 뭐, 있겠지만 또 이미지를 다루는 문제, 또 음성을 다루는 문제, 또 강화학습 문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분야가 또 뭐, 날씨 예측이라든가, 주가 정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하여튼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슈퍼바이저 러닝, 언슈퍼바이저 러닝, 리인포스드 러닝,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융합돼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음성에 들어와 있다. 음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음성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니까 하나의 연속된 게 있고, 그다음 연속된 게 있고, 뭐 한국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뭐 이러시면 이거 번역하는데 이게 시퀀스가 있는데 인코드고 디코드고. 인코드와 디코드가 시퀀스로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건데 Natural Language Processor라고 NLP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Natural Language Processor는 워낙 광범위해서 제가 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다루는 정의를 모르겠는데 뭐 전화기 걸면은 뭐 저 국내선 가시려면 1번 누르시고 뭐 국외선 가시면 2번 누르시고 뭐 응답하고 이런 거 Q&A도 될 수 있고 또 머신 트랜스레이션 저 기계 번역도 있을 수 있고 이제 TTS 텍스트 투 스피치 글자를 또 읽어주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시퀀스 투 시퀀스에 속하는 거고 인코드와 디코드의 문제다. 근데 머신 트랜스레이션하고 저 TTS하고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면 중국어를 바꾸면 여기서 인코드, 디코드가 있으면 이 순서가 글자 순서가 문법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어 순서하고 중국어 순서하고 완전히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코드, 디코드가 순서가 완전히 다른데 텍스트 스피치는 이거는 어떤 글자가 학교에 간다면은 이제 파일이 나오니까 순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인풋 아웃풋이 모양새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 순서가 완전히 번역에서는 트랜스레이션에서는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얘는 순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데 인풋 크기와 아웃풋 크기가 좀 다를 수 있다. 이건 글자가 몇 자 안 되는데 이게 초당 뭐 16Hz 같으면 16,000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순수는 좀 연장되어 가는 거 있다. 이게 왜 순수의 개념을 얘기하냐면은 아마 여기 나중에 큰 이 차이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순수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번역 같은데 순서를 알아내는 거, 문법을 알아내는 거, 주어 동사의 순서를 알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사전 지식을 아시고, 처음 들어가는 입문으로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 이거는 보면은, 학교에 간다 하면 이게 문법적으로 일단 결함이 없어야 돼요. 문법적으로 맞아야 된다. 주어 동사가 나는 뭐 주어가 빠졌네 뭐라든가 언어학적으로 특성이 프론트 엔드가 좀 해석을 좀 해줘야 되고 이걸 또 신경망 어코스틱 음량학적으로 또 해석을 좀 해줘야 되고 이게 또 뭐 보코드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또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그랬더니 이 저자가 말하는 거는 각 분야의 각 도메인, 각 분야의 뭐 언어학의 도메인에, 어코스틱의 도메인에, 신시스 도메인에 엑스퍼트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꾸 들어오는 얘기 이거 엔드 투 엔드로 원방에 해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링귀스틱 피처 부분을 또 누가 뭐 신경망 쓰고 막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해결하자 하는 게 자꾸 들어오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름 제가 생각하기에 주요 논문을 뽑아봤어요. 그 어텐션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가 발생을 보니까 2014년도에 바다나오라는 사람이 이제 Neural Machine Translation, Joint Learning to Align Translation 이 논문을 내면서부터 어텐션이 이제 생기는데 이때는 이 사람이 어텐션 용어를 안 쓰고 있어요. 얼라인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라인. 조율했다, 순서를 맞췄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텐션의 개념이 생기게 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텐션이 올리니드 이제 이게 나오게 되고 이제 뭐 등등등등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다오 이 사람이 한 게 뭔가 하면, 이제 인코드가 있고, 디코더가 있으면, 이제 이 인간이 생각하는 이 순수가 맞지 않으니까, 이제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해서 중간에서 어떤 매개하는, 웨이트를 줘가 순수를, 컴퓨터 너가 순수를 정해라. 순수를 정해보라. 이게 이제 바다나오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순수를 컴퓨터 네가 신경망이 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경망이 정해라. 다시 하면은, 인코드가 있고, 디코드가 있으면, 예를 들어, RNA를 치고, 이걸 또 RNA를 치면은, 요 접합 부위, 바틀렉, 이게 시퀀스가 막 계산해. 요걸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서 딱 넘겨주면 이렇게 가니까, 일단 시간적으로 여기서 패러를 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쭉 와서 넘겨주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럼 여기서 계산량이 뭉친다. 그러고 이제 순수도 잘 기억 못 하겠다. 이게 착안해가지고, 바나다라는 사람이, 야, 이거 인코드, 디코드, 이래 놓을 게 아니고, 이걸 디코드를 이제 위에 올려놓고, 네가 순서를 네가 정해줘라. 그래서 이제 버틀렉 없애주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RNA 뭐 이런 것도 쓰지 말자. 뭐 이게 이제 바다오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ttention 올린데 이거 좀 더 확장된 건데. 여기서 attention weight 알파를 하나 쓰고 있는데 뭐 세 개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개념은 이겁니다. 인코드가 있고 디코드가 있는데 이제 attention 팩터 네가 순수를 네가 매겨봐. 제주권 신경망으로서. 그래가 서브서맥스가 어느 순수가 중요한지 알아보라.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핵심 개념. 그러니까 순수가 이제 정방향과 역방향이 있는데, 이것도 뭐 잘 모르겠으니까 컴퓨터 네가 순서를 좀 정해줘. 그래서 이제 좀 풀어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상세히 써보면은, 히든 레이어가 이제 이렇게 받고, 여기서 이제 디코드에 있는 또 히든 레이어를 받아가,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다시 연산해서 올려주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바나다오의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인코더와 디코더의 정보가 이렇게 서로 흘러가는데 이 두 개가 엮여야 된다는 거예요. 엮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엮이지 않으면 이 정보 교환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인코더, 디코더가 반드시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코더 부분에 히든 파라미터하고 디코드 히든 파라미터가 섞여가지고 다시 배출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심플하게 했는 어텐션 개념입니다. 순서를 너가 정해봐라 하는데 타코트론이 꼭 요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의 정보가 서로 엮여야 된다. 그래서 attention 개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 논문이 나오면서 또 이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논문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항상 과거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바다오 개념은 가면 인코더 부분이 바이디렉셔널이다. 바이디렉셔널하게 RNA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방향의 RNA과 역방향의 RNA과 디코더 부분에 또 RNA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텐션 웨이트를 알파 값을 이제 배분해서 쓰는 건데 이 RNA 연산량이 많고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야, 네가 알파가 순서를 정해주는데 네가 또 굳이 RNA 니까지 또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있냐? 잘 생각해봐라. 알파가 잘 배분을 해준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을 순서를 잘 맞춰준 다음에 그러면 알파가 다 하면 되지. 와, 네가 RNA 하느냐? 하는 개념이
attention이 is all you need 하는 예, 논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논문이 토론토 대학하고 구글 팀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개념을 좀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잘 보시면, 인코더, 디코더입니다. 이게 인코드고, 이게 디코드인데, 이게 인코드가 있고, 디코드가 있는데, 네가 좀 잘 순서를 정해서 넣어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가 어떻게 해갖고, 순서를 정해서 넣어주라. 즉, 온라인을 해서 넣어주라. 넣어주는데, 이걸 넣어주는데, 각 층마다 넣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거는 이제 마스크 됐다는 얘기는 저 디코드 부분에, 숫자가 A, B, C, D는 없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는 온라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하지 말고 들어온 것만 온라인 해라. 나머지 뒷부분 마스크 하라. 필요하면 마스크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그 어텐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순서를 정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서를 뿌려주면 내가 정리가 돼서 순서는 이제 이해돼서 이러면서 인코더가 쭉 올라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쭉 올라가면서 지금 이 한국말을 쭉 문법을 이해해서 그래서 네가 정보를 뿌려주겠어. 그러면서 네가 서서히 독일어로 혹은 중국어로 서서히 변해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네가 나 한국어를 내가 뿌려줄 테니까 네가 서서히 네가 좀 변해봐. 독일어로 변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챗봇이 지금. 그럼 각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어텐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텐션의 이 개념에서 참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셀프 어텐션 개념이 있는데 참 이걸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인풋이 되어 있으면 네가 어떤 신경망이 받아오기를 Q 값을 받아오고 K 값을 받아오고 V 값을 받아오는데 그러면 Q와 K를 곱해서 그 다음에 V를 내용물을 가져오라. 이것이 이렇게 내보낸다. 이게 셀프 어텐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풋 데이터를 알파 Q와 K를 곱해서 네가 내용물을 가져오라. 야,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Q가 어떤 순서를 이렇게 잡아가, Q 값이 나왔는데, 내 순서는 이렇게 돼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K도 보면은, 나도 K도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해서, K 값이 순서가 삐딱하게 나왔어. 그 만약에 이 순서를 잘 이해했다면 이 Q의 순서와 K의 순서가 일치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Q와 K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값은 제로가 된다. Q와 K 값이 순서가 한국말을 순서 잘 이해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V 값을 한국말 알아서 요 순서로 네가 V를 올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만약에 맞지 않다면, 만약에 Q와 K가 맞지 않다면 이 값은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V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그렇긴 해요. 일치할 때 Q와 K를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Q 곱하기 K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이거든요. 이게 1이 되면은 이 밸류를 그대로 이 내용물을 가져오고 이게 직각이 되면 이게 순서가 엉망됐으니까 이 제로니까 V 값 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데 이거를 생각한 사람이 참 기발한 생각이다. 아주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같다. 이 개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같다 하는 거예요. Q와 K가 일치하지 않으면 직각으로 오게 되면 이 값을 V 값을 가져오지 마라. 제로로 가져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셀프 어텐션의 개념이. 참 기발한 생각이다. 나중 되면은 그런데
원래 논문 페일레스 텐션, 텐션을 좀 덜 작게 쓰고 라이트 웨이트를 그렇게 W 값을 좀 가볍게 쓰면서 다이내믹 컨볼루션 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 앞에 논문은 2016년도 논문은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어텐션이 때려놓고 2019년도 논문에는 어텐션을 쓰지 마라. 작게 쓰라. 야,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페일에서 어텐션이, 어텐션을 좀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 했냐? 페이스북 애들이. 마치 구글 팀하고 페이스북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구글 팀하고 페이스북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것이 2019년도 최근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서 이거를 제가 텐스폴로에서 한 분이 소개해 주셔서 논문을 급히 찾아봤는데 참 좋은 논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문을 이제 이게 나오면서 어텐션 개념이 퇴색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타코토론이 어텐션, 바나다오 개념의 어텐션에서 출발한 게 타코토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논문에서 출발한 게 타코토론이면 페일에서 어텐션에서 나온 타코토론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코토론이 더 발전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게. 구글에서 만드는 게 타코토론이면 페이스북에는 파카토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다. 뭐에 기반해서? 페일에서 텐션에 기반해서 나올 수 있겠다. 오늘 이거를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코딩도 안 해보고 구현도 안 해보고 막 진도를 나가는데 여러분 다 해보시겠지만 이거 한 개 한 6개월 걸리고 뭐 한 2개 하고 나면 뭐 사이클링 하다가 한 6개월 걸리고 이번에 6개월 걸리고 님은 먼 곳에 저 구글 페이스북 저 멀리 가보니까 안 되니까 급히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간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론은 돌아가서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지금 어텐션 페일레스 어텐션으로 지금 경영이 가고 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페일레스 어텐션은 뭐냐? 이게 보면 셀프 어텐션 구글 팀이 이렇게 했잖냐. Q와 K 값을 비교해서 이 값이 맞으면 V를 올려보내라.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냈는데 Q와 K가 맞으면 V를 올려보내라. 1차면 올려보내라. 그럼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찾아서 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셀프 어텐션 개념인데, 라이트 웨이트 컨버션이 뭔가 하면 인풋 받아갖고 네가 쭉쭉쭉 해가지고 답 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풋이 있으면 뭐 순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순수가 이렇게 있으면 네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마지막에 L 컨볼루션을 써가지고 답 내라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일단 왜 그럴듯하냐? 컨볼루션 하는 게 뭡니까? 컨볼루션이 이게 한 줄로 쭉 보면서 특징을 잡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컨볼루션 예를 들어서 쉐라고 칩시다, 이게. 그 특징을 쭉 보면서 컨볼루션이 네가 특징을 잘 잡아낸다면 특징을 잘 잡아내는 얘기는 네가 순수를 잘 기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컨볼루션 네가 순수의 특징을 찾아라. 혹은 문법의 특징을 찾아라. 이겁니다. 컨볼루션 네가 알아서 다 해봐. 단 조건이 있어. 뭘? GLU를 쓰면 좋겠다는 거예요. GLU를 통과하면은 내가 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또 GLU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GLU를 통과하면은 내가 자동적으로 특징을 소위 말하는 어텐션 같은 것들, 어텐션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그러면 GLU를 통과하면 대충 게이트 같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그래도 궁금하면 GLU가 있다 치고 GLU가 뭐겠습니까? 인풋 데이터를 좀 가공해서 컨볼루션 쓰기 좋게 GLU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로우 인풋을 좀 가공해서 컨볼루션이 잘 적합하도록 만들어주는 중간 단계라는 것만 일단 생각하시고 그래 놨는데 그러면 컨볼루션이 특징을 잡아내겠어. 특징을 피처를
피치를 잡아내겠어. 링기스트 피치인지 오커스트 피치인지 피치를 잡아내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 또 가만할 수 없는 게 있잖아. 레즈넷을 가만할 수 있잖아. 야, 레즈넷을 써봐. 이런 거지. 레즈넷을. 이 데이터를 좀 써봐라는 거예요. 레즈넷 다 아시죠? 그렇게 전적으로 이것만 쓰지 말고 이거를 90% 쓰고 기본 정보를 10% 쓰고 혹은 뭐 이거를 뭐 40% 쓰고 뭐 이걸 60% 쓰고 뭐 이런 건데, 그래 제일 처음에 제가 레즈넷 강의할 때 이걸 왜 100% 쓰느냐, 이걸 곱하기 1로 하느냐, 곱하기 0.9로 하면 되냐, 곱하기 0.8로 하면 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 그것도 귀찮다. 네가 알아서 해봐. 신경망이 레즈넷 들어가는 부분을 네가 결정해봐.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뭐 제대로 답을 찾았네. 이제 뭐 그럴듯해. 우리 옛날에는 레즈넷은 무조건 1인데, 뭐 0.5 하기도 그렇고, 0.4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황 봐서 네가 정해봐. 어떤 신경망에 의해서. 요 요소를 이렇게 하는 것 갖다 다이나믹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이나믹으로 해서 다이나믹 레지넷이죠. 제가 보기에는 다이나믹 레지넷인데, 다이나믹 웨이트를 썼다 이랬는데, 이걸 딱 보고 제가 느끼는 소감이 딱 뭐냐면 참 허탈하다. 텐션 공부 열심히 해놨는데 컨볼루션 가지고 원방에 딱 해결해 버리니까 야 이거 뭐 허탈한 느낌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텐션에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Q와 K와 V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GLU가 뭔가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GLU 논문을 찾아보니까 논문 보시면 뭔가 하면은 여기가 인코드고 이게 디코드 같은데, 인코드가 들어오면은 인코드가 쭉 들어오면은 디코드가 있으니까 느끼잖아요. 닷 프로덕트 했으니까 정보를 엮어서 순서를 저 온라인해서 보내면 기존에 있는 것 좀 하고 이런 거예요. GLU가 뭔가 하면 이 부분을 GLU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컨볼루션 타왔다는 의미 같아요. 컨볼루션을. 그러면 여기서 마치 Q 값과 K 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Q와 K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V가 옆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가 맞으면 쓰고 안 맞으면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Q와 K를 다 썼는데 다 쓰지 않고 얘가 뭔가 하면 이 정보에다가 네가 셀프 컨트롤 해라는 거야. 시그모이를 써서. 이렇게 Q와 K를, 이게 제 해석입니다. Q와 K를 셀프 컨트롤 하면 이게 GRU다. GLU다. Gated Linear Unit. Gated Linear Unit이라는 거예요. 이게 GLU라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어텐션하고 똑같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썼다. 이 부분은 Q와 K를 닷을 안 쓰고 셀프 어텐션에서 쓰고 있는 Q와 K를 닷 해가지고 이걸 노멀라이즈 시켜가지고 이거 뒤에 로만 소프트 맥스 해가지고 V 값을 친 게 이게 셀프 어텐션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Q 값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쳐가지고 K 시그모이드를 쳐서 네가 답을 구해라. 이게 GLU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2017년도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이게 페이스북에서 나온 논문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발전돼 가지고 아까 페일에서 어텐션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이 약간 좀 셌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빨리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오늘 타코토론 얘기는 이거라는 얘기죠. 전통적인 아주 기본적인 오리지널 어텐션 메커니즘을 쓰고 있는 게 타코토론이다. 좀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어텐션 하면서 웨이브넷 하고 뭐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음성에 들어보면 이제 웨이브넷에서 시작해서 201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나왔는데, 캐주얼 다이렉트 컨버전을 써가지고 하는데, 이때부터 징조가 벌써 어텐션 개념이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그래 쭉 와서, 타코토론 2까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중간에 재밌는 게, 패러렐 웨이브넷 간을 쓰고 있는 이거. 잘못된 해치하려고 아니고, 이건, 겁니다. 패러렐 쓰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재미삼아 간을 갖다가 어떻게, 티처와 스튜던트, 신경을 쓰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기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넷 하다가 이제 오늘 타코토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웨이브넷을 보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쭈르륵 들어오면은 올라가서 한개를 내보내는데, 이 리셉티브 필드를 길게 하려니까 중간중간에 다일레이티드가 팽창이니까 하나를 띄우고 두 개를 띄우고 뭐 그렇게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리셉티브 필드를 길게 가져간다. 왜냐하면은 초당 16,000개의 데이터가 16Hz일 때 초당 16,000개의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불국사 종소리가 10분 동안 영음이 울리면 도대체 데이터가 몇 개 들어갑니까? 이 많은 걸 아래에는 다 튀우면 안 되니까 덤성덤성 튀우자. 이게 이제 웨이브넷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것만 해도 띄웠었다. 이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해보면 했는데 각각의 레지더럴 블럭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레지더럴 블럭을 다 써가지고 각각 다 받아오면은 네가 소프트 맥스를 쳐가지고 어느 레이의 몇 프로, 첫 번째 레이의 10%, 두 번째 30%, 세 번째 40%, 50%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벌써 이 자체가 배분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어텐션 개념을 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레지나 블락에 보면 타네이치하고 셀프 컨트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셀프 컨트롤 하고 있잖아요. 셀프 컨트롤 하고 있잖아요.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다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하고. 이걸 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웨이브넷인데 이런 게 웨이브넷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타코토론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코토론을 보면 타코토론 했는데 웨이브넷의 뭐 장점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단점이 뭐냐면 학습 시간이 굉장히 길다. 합숙 시간이 무지하게 길다. 웨이트 개수도 많고 뭐 등등 뭐 하는데, 그래서 이 타코토론을 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첫 번째 타코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레이버스한 우리가 뭐 노가다 하는 피치 엔지니어링, 아까 뭐 링귀스틱 피치, 오커스 피치 하는 이 엔지니어링 문제가 없다. 엔드 투 엔드로 가기 때문에. 두 번째가 리치 컨디셔닝 해서 스피커라든지 랭귀지라든지 뭐 하이 레벨 피처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어 넣을 수가 있다. 컨트롤이 쉽다. 두 번째 경우가 이 타코토론이라는 게. 세 번째가 한 개의 싱글 모델로서 로버스트 이렇게 잘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코토론을 냈다,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코토론이 이제 어떤가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번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강론은 또 다음에 또 공부하도록 하시고, 어텐션을 보시면 어텐션이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타코토론 보면. 어텐션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인코더란 얘기예요. 이 부분이 디코더라는 얘기예요. 디코더. 이랬을까요? 받아와가지고
어텐션을 해가지고 네가 배분을 잘 해주면 그래가 답을 내면 되지 않냐. 이게 타코트론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인코드에서 알파 값을 받아가 디코드로 내보낸다. 중간에 알파를 넣어가지고 이 타코트론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러면 인코드 부분을 네가 잘 만들어주면 디코드 잘 만들어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코드 어떻게 잘 만드는데 이제 이래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코드 부분을 보니까 여기서 뭐 캐릭터 인베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가 I go to school 하면은 I, G, O 이게 캐릭터죠. 아마 이게 워드고 스쿨이 워드고. 그러니까 인풋을 캐릭터 와이즈 캐릭터로 I, G, O 캐릭터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워요. 캐릭터를 받았으니까 이게 뭐 단어인지 뭔지 모르니까 네가 프린트 가지고 좀 단어같이 만들어 볼래? 뭐 이런 거예요. 그래, 네가 잘 정리해서 넘겨주면 어텐션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어텐션에서 디코드 태우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 어텐션을 올라가 보는데, 따라가 보는데, 여기서 CBHG를 통과해서 어텐션 넣어주라는 거야. 야, 그럼 CBHG가 또 뭐냐? 아까 번에 제가, 페이레스 어텐션에서 보면은, 내가 컨볼루션을 태울 텐데 네가 잘 만들어서 오면 어떤 식으로 GL로 만들어 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컨볼루션 태우는데 얘는 어텐션을 태우는데 CBHG를 통과해서 태우라는 거예요. CBHG를 통과해서 네가 어텐션을 보내다오. 전체를 가진 것 같아요. 보내주면 이거는 뭐 그냥 RNA 비슷한데 RNA를 쓰는 게 아니고 RNA 두 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RNA를 태워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웃풋이 3개가 나와요. 아웃풋이 3개 나오는데 사실 저도 타코트론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공부하다가 왔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를 못했지만 아웃풋을 3개를 낸다는 거예요. 아웃풋을 이게 아웃풋을 왜 3개 냈냐 이렇게 논문에 보면 2던던 타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3등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 3으로 나가는 거예요. 3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음성 시그널이 막 이렇게 나오면 다 받을 필요 있냐? 띠아 3개 하나씩 내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 같아요. 또 뭐 중간중간에 나오면 음성 신호가 변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그 3개거든요. 그 중 하나를 인풋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1, 2, 3는 각기 달라요. 시그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시그널이 나오면은 요점과 요점기 이게 R1, R2, R3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만은 뭐 이게 기니까 얘를 추출해서 써도 시그널을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 한 개를 네가 다시 이제 인풋으로 집어넣고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래피님을 튀우면 이제 음성이 나간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RNA를 좀 써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 타코트론입니다. 그럼 타코트론의 기본 개념이 뭐냐? 어텐션에 잘 맞게끔 네가 전치를 해서 넣어주면 RNA 디코더를 써서 내가 내주겠다. 뭐 간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중간에 CBHG를 넣어서 통과시키면 좋겠다. 그러면 CBHG가 뭐냐? 보니까 컨볼루션 뱅크 하이웨이 네트워크 바이디렉셔널 GR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캐릭터가 들어오면 바이디렉셔널로 받아와가지고 맥스풀 함 치고 원 컨볼루션 함 치고 뭐 레지널 쓰고 하이웨이 레이어스가 바이러스 여기 있고 이 전체를 가지고 모듈처럼 만드는 게 컨볼루션 뱅크 하이웨이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참 대답하기 힘드네요. 저거 이렇게 참 그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썼죠. 기계적으로 자동차 부품 끼워넣는 것 같아요. 막 만들어가지고 레지던트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텐션에 편하게끔 바이디렉션으로 딱 올려주면
바이디렉션으로 딱 올려주면 얘가 어텐션 하기가 딱 좋겠다. 요거 절차. 이런 것들이 제가 아주 고민 많이 한 디테일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부분인데, 캐릭터를 올려주면 그 전처리를 잘 해가 바이디렉션을 보내주라. 바이디렉션을 와줘야 우리 처음 했는 어텐션, 바다나우 어텐션 뭔가 하면은 알파 값이 바이디렉션으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했거든. 그러니까 바이디렉션으로 나와주면 바나다우로 돌아갈래 이런 얘기거든요. 바이디렉션으로 나와주면 바나다우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위에는 또 RN이 있을 거야. 이 RN이 있을 거야. 바이디렉션으로 내주면 어텐션 해서 RN이 나올 거야. 이게 바나다우 원본 개념이잖아요. 바이디렉션으로 나와주면 어텐션 잡아가지고 RN을 태울 거야. 이게 원본 바나다우 어텐션 개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력을 흔들기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CBHG도 만들어 껴넣었지. 이것도 뭐 세 개를 갖다가 뭐 하나로 만들어 빼냈지.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겠나? 울며 겨자 밑에 치라겠네. 하여튼 뭐 예술은 끼야 맞추기 마찬하는데 하여튼 뭔가가 좀 굉장히 복잡하다 하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전에 비하면 훨 좋다. 그전에 거는 링귀스틱 비트 따로 만들어야 되지, 오커스틱 비트 따로 만들어야 되지, 또 보코드 따로 만들어야 되지, 한데, 그래도 캐릭터에서, 스펙트럼까지, 엔드 투 엔드로 같지 않냐. 그리고 잘 맞지 않냐. 이게 어텐션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어텐션을 좀 바꿔서, 페레시 어텐션을 쓰면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될까? 유지 안 될 수가 많은데 또 누군가가 해야 되겠죠. 2019년도 올해 나온 거니까 누군가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타코토론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 타코토론이 그냥 성공적으로 작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코토론 2도 나오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컨디션 해서 어텐션을, 로케이션 세너티브 어텐션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어텐션 잡아갖고, 이제 아시겠죠? 보시면. 바이디렉션으로 나와주면 어텐션 잡을 거예요. 그리고 RN 틀을 거예요. 그잖아요. 바이디렉션 나와줘. 이 바이디렉션 나왔잖아. 어텐션 집어넣어줘. 그 다음에 RN 틀을 거예요. RN 대신에 LH는 태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거야. 매일 스펙트럼 나왔다는 거야. 논문을 더 상세히 봐야 되겠지만, 근본 개념은 어텐션 개념을 쓰고 있다. 이름입니다. 로케이션 센티브 어텐션,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어텐션이다. 근데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를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트랜슬레이션, 번역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셀프 어텐션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인코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포지션, 위치 정보를 집어넣었어요. 포지션을 집어넣는데, 왜, TTS, 그게, 텍스트 투 스피치에서는 위치 정보를 집어넣지 않냐. 이걸 궁금하다 생각했잖아요. 아마 요 말이 그게 아닌가. 로케이션 센시티브 하다는 얘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논문 안 읽어봤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포지션 정보를 갖다가 얘가 상실하고 있는데, RNN이 포지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지 않냐. 이걸 만약에 RNN을 쓰고 있으면 얘가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 정방향이 되든 역방향이 되든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디렉션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지션 벡터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포지션 들어가는 건 없으나, 그런 게 있다. 왜냐하면 벌써 위치 정보를 갖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여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타코토론에서 포로시티, 제4투리 같은 거, 이런 거, 시적인 표현,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사람을 또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어텐션에다가 집어넣는지 어디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어넣어서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변화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타코타코대로 쭉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더 발전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타코트론 고생 많이 했네, 공 많이 했네. 그렇죠.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베이스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고. 웨이브넷에서 보면은 웨이브넷하고 완전히 다르죠. 웨이브넷은 이제 캐주얼 다이렉트 되니까 뭐 이렇게 레이어가 있으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텐션도 없고 여기 소프트맥스 있긴 있지만, 그건 웨이브넷에서 인풋은 뭔가 하면은 이 인풋 단위가 샘플 베이스라는 거예요. 이 샘플 베이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왜냐면 이 단어를 기준으로 한 건지, 센텐스를 기준으로 한 건지, 통문장을 한 건지, 캐릭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샘플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뭐 굉장히 넣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얘는 단어, 요거는 캐릭터 하나하나를 집어넣었다. 이걸 아주 중요하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프린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네가 바이 디렉션으로 내주면 내가 대전에 태워서 간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구현은 못해도. 구현하려면 차원 다 맞춰야지, 다 해야 되잖아요. 이 선도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어텐션 아래는 이것도 다 물린 것 같은데, 구현하려면 또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바다나와 개념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코트론도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도 여러분 많이 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어텐션에 대해서 왔는데, 처음에 이제, 바다나우, 이름이 멋있어요. 바다나우라는 사람이 이제, 온라인이라는 개념으로 출발해서, 이제, 어텐션이 올리도 하다가, 페리스 어텐션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했다. 구글에서 이랬다, 얘기하니까, 어텐션이 꼭 필요해 하니까, 어텐션 필요 없어 하는 게 페이스북 최근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코트론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웨이브넷과 타코트론을 잠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강론은 또 기회날 때 한번 더 해보시고,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큰 줄기를 잡고, 공부하시는데 좀 길잡이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